안녕하십니까. 권성아입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한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아니어서 저한테 훨씬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북한 교육의 실상과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제목 그대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었으면 싶은 말씀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북한 교육의 실상과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통일학회 저는 부회장으로 있고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로 있는 권성아입니다. 먼저 북한 사회와 더불어서 교육의 측면을 보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어떻게 분단이 되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제강점기로부터 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남과 북에는 38선이 그어져서 지리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어서 남과 북에는 두 개의 국가가 생겨서 정치적으로도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이후에 남한은 반공주의 일색으로 가게 되고 북한은 주체 사상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서 남과 북에는 휴전선을 통해서 이념적으로도 서로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중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분단에서 교육이 처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남과 북에는 전부 미군과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소군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네, 소련군이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소군이 평양에 주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9월 8일 인천에 들어와서 9월 9일부터 서울에서 미군정이 실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취해진 조치가 9월 16일에 미 군정청에 있는 항모국,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교육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조선교육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면서 그 다음 날 9월 17일에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때의 조선은 북에서 이야기하는 북조선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기간을 뺀 그 이전 우리가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의 연장으로 당시에는 봤었기 때문에 아직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교육방침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제잔재를 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생활에 실제 적합한 지식 기능의 연마 이런 것들을 주요 교육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요한 실천 상황으로는 일본어로 되어 있던 국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과 지리와 역사 과목을 새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한국시민화 과목인 수신을 민주시민 교과인 공민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의 경우에는 11월 21일에 가서 북조선 교육 임시 조치 요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는 일제 때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폐지하고 모든 교수 용어를 한글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어와 역사 과목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수신 과목 대신 인민 과목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모두에서 반일 사상을 고취하고 민주주의 도덕을 함양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해방된 인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주적이며 건설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이 황국신민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황제의 나라인 일본에
신화된 백성을 삼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국 신민화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남가국 모두 수신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 과목에 남쪽에는 민주시민 교과인 공민, 공적인 백성을 가르치는 교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인민, 인민이라는 과목으로 대치를 해서 공산주의 국가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주요하게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서 일제 잔재를 불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이후 이제 소련군이 들어가고 공산당이 차지하면서 북한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회로 변하게 되었죠. 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북한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바꿀 때마다 그 헌법 전문에다가 국가의 정체성을 그 국가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그 헌법 전문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따라서 북한 사회를 변화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1904 해방되면서부터 소군이 들어오면서 소련식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먼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회의 모든 전반을 소련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세계 제일주의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사회를 펼쳤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몇 가지를 보면 8월 26일에 막스 레닌주의적 혁명당을 발족시키고 10월 13일에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때의 조선도 마찬가지로 아직 북한에 나라가 안 생겼기 때문에 조선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46년 2월 8일에 가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창설을 했는데 이때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삼았습니다.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등단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는 이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46년 11월 3일에 가면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정권인 북한의 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48년 9월 8일에 헌법을 처음 제정을 하는데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식 공산주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45년부터 10년 동안에 북한의 교육에 대한 글은 요 책에 이제 제일 잘 나와 있는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55년도에 가면 주체 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명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6년도에 경제에서의 자립, 57년 정치에서의 자주, 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66년 외교에서의 자주를 당의 정책 방침으로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67년 7월 6일 전원회의에서 주체 사상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체 사상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2년 12월 27일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막스 레닌주의의 주체 사상을 헌법의 이념으로 명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7년 9월 5일에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를 넣는데 이것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육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체 사상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진 않겠고 그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을 통해서 사상과 기술과 문화의 3대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주체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는 77년 9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5기 14차 전원회의 때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적 사명은 공산주의적 교양을 갖도록 하는 개조시키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리는
그 주체 사상에 따라서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화는 3대 혁명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노동 계급화는 모든 계급적 차이를 없애서 평등한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고, 공산주의화는 인간의 의식을 개조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체 사상에 따라 67년부터 쭉 오다가 80년 6차 당대회에서는 이제 막스 레닌주의는 완전히 버리고 주체 사상만이 유일한 지도 이념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82년 김일성 탄생 70주년에서 김정일이 주체 사상의 김일성주의화를 정식화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모든 사회의 것을 김일성주의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6년부터는 모든 정책에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정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이것이 나타나면서 이때부터를 민족 제일주의기다 이렇게 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가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족을 사회체제에서 가장 으뜸 단위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92년 4월 9일에 헌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그 전문에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무장된 것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러던 김일성이 94년 7월 8일에 가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강성 대국론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96년에 가면 7월 26일 김정일이 주체 철학을 공식화시키는데, 이 주체 철학은 주체 사상에다가 자신의 붉은기 철학을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 10월 8일에 가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를 하는데, 이때부터 북한에서는 당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당 정군 순이었는데 이때부터 군을 가장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군 당 정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고, 98년 8월 22일에 김정일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일성이 사망한 이때부터 북한은 강성대국론기로 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98년 9월 5일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전문에 김일성 헌법인 것을 명기를 합니다. 이때 9월 5일 그 같은 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추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부르게 되었고, 선군 정치와 강성 대국을 대내외에 표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2004년도에 가면 선군 사상을 선군 시대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뿐만 아니라 군대 수령 사상 제도 4가지 제일주의를 내걸면서 이 4가지에 의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선군 시대로 봤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교육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2008년도에 나왔는데 그 내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에 1년 후에 헌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주체 사상에다가 이 선구 사상을 더 헌법에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군이 가장 중요한 저기로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 바뀐 것의 3조를 보면 정치에서 주체와 선군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를 하고, 4조에 보면 공화국의 주권이 그전에는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이렇게 3자가 주권자였는데 여기에다가 군인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조에서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북한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고 사회주의라는 말만 계속 쓰면서, 사회주의는 창조적 노동을 통해서 경제를 이룬다라는 29조 말 항이 있고, 국방에서는 공화국의 무장력 사명을 혁명의 수뇌부 보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방의 59조에 명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 백조하에 이렇게 명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가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안 돼서 김정은을 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를 합니다. 김정은은 84년 1월 4일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김정은이라고 안 했고 김정운으로 명기를 했었죠. 이름조차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7년 전이었죠. 예. 그런데 2012년 4월 5개월 만에 노동자 대표자 회의에서 당 제1비서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2012년부터 저는 이 북한이 사회주의 강국기로 가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때 4월 13일에 그 최고인민위원회를 할 때 국방위원회 1위원장으로 임명을 할 때 헌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다가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기를 했고 김일성 헌법에 의해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는 것을 전문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서문에다가 김정일이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강성국가 건설에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라는 부분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앉히고 그리고 김정일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고 김일성 김정일 헌법을 명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강국기에서 이제 1년이 지나면서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합니다. 김정일 때 두 번에 걸쳐서 2009년, 2006년, 2009년 두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다면 김정은은 이제 4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는데 처음 한 것이 2013년 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을 하는데 이때는 수소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2월 7일에 장거리 로켓인 강명성호를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6일에서 9월 사이에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를 하고 이때 김정은 노동당 1비서인 김정은을 새로 직책을 만들어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당 위원장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를 당 최고 강령으로 설정을 하고 자강력 제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주의 강국기라고 제가 부르면서 이때는 2016년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6월 29일에 13차라고 하는데 헌법을 개정했는데 여기서 경제를 이제 앞세운 정치에 의해서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만드는 것을 헌법 전문에 담았습니다. 서문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일성 동지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위대한 수령이면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다 이렇게 공식 명칭을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위대한 영도자이면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령 주석은 김일성, 영도자이면서 국방위원장은 김정일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을 모셔놓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수령 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성역화 해놨죠. 네. 이제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북한 교육의 주요한 변화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5일에
북한에서는 학제를 개편합니다. 최고인민회의 12기 6차 회의 때인데요. 기존의 초등 4년, 중고등 6년제였는데 이거를 533제, 초등 5년, 중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높은 반을 학교 전 의무 교육에 포함해서 북한이 자랑하는 11년제 의무 교육을 12년제로 확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물을 먹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이 든 현상인 것 같아요. 목이 자꾸 잠기고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아까 찬양하면서 많이 좀 풀어진 것 같은데 계속 잠기네요. 그래서 북한이 자랑하는 11년제 의무교육, 우리도 아직 11년제 의무교육 못하는데 12년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치원 높은 반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교육강령을 개정했는데 이 교육과정은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김정일이 2000년대에 실리사회주의를 표방을 했었는데 그것을 교육 정책에도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걸 목적으로 삼았고 교육 사업을 쓸모 있는 산지식에다가 위주로 해서 실력 본위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뀐 것을 보면요. 이전에는 영어 교육이 영국식 영어였는데 그게 미국식으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제국주의라 그렇게 하는 미국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컴퓨터 교육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5일에 가면 전국 교육 일꾼대회를 여는데 이때 김정은이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자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이제 새로운 표어가 등장을 했는데 발은 이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본다는 표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기해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로 사회주의 교육강국 이루는 것이 목표로 삼았고 새로운 인재의 유형을 창조형, 실천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통합적이면서 연관적인 사고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노동신문 사설의 4월 4일자에 나온 것을 보면 세계와 경쟁하자면 세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설에 나올 정도로 이제 세계의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북한의 핵실험 변화한 거로 1차부터 6차까지 제가 쭉 적어 놓은 것이었는데요. 이 6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작년 5월 9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북한에서는 그리고 8월 29일에 화성 12형을 발사를 했는데 요거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등장한 이후에 7월 4일과 7월 28일에는 화성 14형을 발사를 했는데 요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생한 요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가사키에 왜 원자폭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원자탄의 2.5배에서 10배 정도의 세기를 가진 탄이었습니다. 이 6차 핵실험이 만약에 제대로 저기를 했다면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위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 강국 위협을 실현했다고 빨간 글씨는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9일에 가서 15형 화성 15형을 발사하는데 이것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의 증시는 4.4%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증시도 2%대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에서는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점점 더 강화가 되었죠. 그러면 계속 강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면 북한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발한 핵 관련 기술이나 장비를 ISN 등을 포함한 테러 집단에게 유출시키거나 그들에게 팔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 전체가 다 굉장히 핵 위협, 이런 테러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북한에서는 군중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구호가 나온 것이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을 테니 원수님은 지구를 돌려라. 예, 지구를 돌려라. 이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하면서 12월 18일에 가면 작년 12월 18일에 가면 국가안보전략 2017를 발표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완전히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어젠가 오늘 낮 뉴스에 제가 잠시 보고 왔는데 작년 유엔 총회 때 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아예 폭탄을 해서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걸 아예 공표를 했었는데 그러자 김정은이 뭐라 그랬죠? 자기 집무실 테이블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불안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동반자로 가장 친한 친구로 시진핑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는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 수종주의자로 보고 북한과 이란을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국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는 한반도는 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라는 거 정말 너무 급변한 상황이어서 이제 올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들어오자마자 북한에서는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평창올림픽을 민족적 대사로 표현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단 파견하고 남북 단일팀도 구성되고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처음으로 방남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이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1월 10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4월 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요거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5월 26일에 추가 회담 때는 판문점 북측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의 만남이 되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북한식 공산주의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련식 사회주의로 갔을 때는 그 소련의 공산주의 전반의 이념이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공산주의식 세계주의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체 사상을 마련하면서부터는 레닌의 주체 사상을 덧붙여서 했는데 북한에서는 73년도에 영생불변의 주체 사상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제가 저 골뱅이 표시한 거는 전부 책을 표시한 것인데요. 이미 1930년대에 김일성의 독자적인 영생불멸의 사상으로 주체 사상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5년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94년도부터
주체에다가 성군 사상을 합해서 나아가게 됐는데, 요것 또한 그 30년 카륜 회의에서 요거를 주체 사상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김정일의 독특한 성부 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주체 사상을 성군 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라는 걸 2014년도, 그러니까 김정일 죽고 김정은이 등장한 다음에 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80년대 중반에 조선민족 제일주의로 나가고자 했지만 90년도에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이 되었죠. 그리고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었죠. 그리고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민족 제일주의 이런 걸 내세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정일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90년대 후반에 가면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붉은기 사상을 내세우면서 성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김일성 탄생을 100주년인 2012년을 기해서 성군 정치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자 이제 목적을 그렇게 삼았는데,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을 하고 30세도 안 된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하게 됨에 따라서 김정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핵밖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4번이나 하고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까지 상황을 다시 정리한 것이죠. 그런데 2018년은 북한이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는 기점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선 경제 노선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화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그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3,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9월 19일에 5차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가졌지요.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식 영어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했던 북한 교육은 다시 한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체화대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성훈 목사님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은 사실상 정치를 위해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치를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육이고, 그래서 교육이 가장 늦게 변하는 게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늦게 변하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북한도 다른 거 다 변해도 교육은 가장 늦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변화의 조짐이 이미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체 사상은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한국 전쟁 이후에 김일성 지도 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못하겠습니다. 성군 사상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90년대 김정일 지도 체제에 확립을 하기 위해서 성군 사상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김정은은 뭘 내세울 것이냐? 아직 어떤 사상 이런 거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진 않은데 2014년도에 나온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치열한 대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제 군사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상이나 교육도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2016년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걸 최고조에 달한 것이 작년이었는데, 핵 개발에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까지 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김정은은 이제 변화에
자신 스스로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평화와 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앞세우고 경제를 먼저 앞세운 정상국가 만들기가 북한의 최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육 또한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가장 변화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그들의 사상, 이념을 바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은 더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못했지만 1차적으로는 이 60년 넘게 이어온 주체 사상을 이들에게 버리라면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버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남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라도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요? 그리고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이들의 기획 경제를 포기하고 시장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경제를 앞세운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선군 사상에 의한 반제 교육을 평화 교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예. 반제 교육을 평화 교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조선민족 제일주의 교육을 그동안 실시해 왔는데 이거를 세계 시민 교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바꿔줘도 우리는 북한과 비슷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북한 교육의 실상과 극복반을 봤는데요. 남과 북은 너무나 지금 사실 다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시간상 여러분들하고 자세한 이야기, 아까 민족제일주의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무궁화를 여기다 달았습니다. 무궁화의 학명이 뭔지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무궁화를 그 영어로 하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꽃이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꽃, 즉 샤론의 꽃으로, 샤론의 꽃 예수님으로, 특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교육을 이렇게 통합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월드 오브 샬롬, 샬롬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피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국가 간에 혹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피스가 아니라 우리 샬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북아 평화를 이루고 세계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느끼며 희망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한 교육의 실상과 극복 방안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통일 희년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빌리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면서 통일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모이는 일과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로 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우리의 소망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